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컴퓨터 있잖아요. 이게 속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컴퓨터 구조랑 운영 체제에 대한 건데요. 비전공자분들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된 자료들을 저희가 좀 봤어요. 아, 네네. 사실 뭐 코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 기술에 대한 막연함 같은 게 좀 줄고 컴퓨터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. 맞아요. 그 기본 얼개를 아는 게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좀 명확히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? 컴퓨터의 그 심장부, 거기부터 좀 들여다볼까요? 좋습니다. 컴퓨터 안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.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. CPU, 그리고 메모리, 또 디스크. 아, CPU, 메모리, 디스크요? 네. 그리고 이제 입출력 장치들이 얘들을 이렇게 연결하고요. 네. 이걸 보통 기본적인 폰 노이먼 구조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프로그램이랑 데이터가 같은 메모리를 쓴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. 아하. 그리고 CPU는 아시다시피 중앙 처리 장치, 일종의 두뇌죠. 계산을 담당하고요. 그 안에는 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라는 게 있고 또 아주 빠른 임시 저장소인 레지스터 그리고 캐시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럼 그 메모리랑 디스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? 이게 혹시 주방에 좀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? 만약에 CPU가 요리사라면요. 재미있는 비유인데요. 네. 그럼 메모리, 그러니까 램은 요리사가 잠시 재료나 뭐 조리법 같은 걸 올려두는 작업대 같은 거예요. 아, 작업대? 네, 작업 중인 데이터나 명령어를 임시로 딱 저장하는 거죠. 반면에 디스크, 뭐 하드드라이브나 SSD 같은 거요. 이거는 재료를 좀 오래 보관하는 창고나 식료품 저장실 같은 개념입니다. 네네.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해요. 그래서 CPU, 즉 요리사는 작업대, 메모리에서 재료, 데이터랑 조리법, 명령어를 가져와서 요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작업대에 놓는 식이죠. 아하. 근데 창고, 디스크는 좀 느리잖아요, 아무래도.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작업대로 가져와서 쓰는 방식입니다. 그렇군요. 우리가 뭐 C나 자바 같은 언어로 코드를 짜면요. 그게 바로 컴퓨터가 알아듣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그 기계가 알아듣는 명령어로 바뀌어서 실행까지 가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사람이 이해하는 코드는 컴퓨터가 바로 알 턱이 없죠.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. 컴파일이요. 네, 이걸 통해서 기계어,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파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.exe 같은 실행 파일이죠. 아, 네네. 이 파일은 보통 디스크, 그 창고에 저장되고요. 그 안에는 이제 실제 명령어 덩어리인 코드 부분이랑 실행에 필요한 뭐 이미지나 데이터 같은 리소스 부분이 같이 들어있어요. 아하. 그럼 디스크에 저장된 그 번역된 파일이 어떻게 진짜 사람 움직이는 프로그램,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되는 건가요? 여기서 그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네.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딱 더블 클릭하면 운영차제가 디스크에 있던 실행 파일 중에서요. 당장 필요한 코드 일부랑 리소스를 메모리, 즉 작업대로 불러옵니다. 네. 이렇게 메모리에 딱 올라와서 실행 준비를 마친 상태, 이 살아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을 바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. 아, 살아있는 프로그램. 네, 그렇죠. CPU는 이제 메모리에 올라온 이 프로세스의 명령어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처리하게 되는 거고요. 그런데요, 우리는 보통 컴퓨터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쓰잖아요. 뭐 웹서핑하면서 음악도 듣고 파일 다운로드도 하고. 근데 CPU는 뭐 하나거나 몇 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한 거죠? 정말로 동시에 처리하는 건가요?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, 싱글코어 CPU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동시에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요? 네. 컴퓨터에는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저요, 저 CPU 쓰고 싶어요 하고 줄 서 있는 상태거든요. 운영체제는 이 프로세스들한테 아주 짧은 시간씩만 CPU 사용 시간을 휙휙 쪼개서 나눠줍니다. 아주 짧은 시간이요? 네. 이 전환 속도가 우리 눈 깜짝할 사이보다 훨씬 빨라서 여러분 눈에는 그냥 모든 게 동시에 샥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이걸 시분할이라고 부릅니다. 뭐랄까, 엄청난 속도로 저글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? 와, 시분할. 그럼 어떤 프로세스한테 먼저 기회를 줄지 또 얼마나 쓰게 할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? 뭐 공평하게 나눠주나요? 아니면 뭐 다른 기준 있나요?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운영체제의 CPU 스케줄링입니다. 스케줄링. 네, 여러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처리, FIFO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
요즘 대부분의 운영체제, 뭐 윈도우즈 같은 거요. 이런 건 선점형 스케줄링을 주로 써요. 선점형이요? 네, 선점.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면 지금 CPU를 쓰고 있던 낮은 순위 프로세스를 잠깐 멈추고 CPU를 빼앗아서 선점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. 약간 새치기 같은 봉대요? 그렇죠. 덕분에 중요한 작업,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치는 것처럼 바로바로 반응해야 하는 작업이 덜 중요한 작업 때문에 막 기다리거나 멈추지 않는 거죠. 아하, 그렇군요. CPU만 그런 게 아니라 메모리도 관리가 엄청 중요하겠네요. 그 작업대도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프로세스가 나눠 써야 하니까요. 만약에 부족하면 어떡해요? 맞습니다. 정확해요. 메모리는 또 비싸고 제한적인 자원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필수죠. 운영체제는 그래서 메모리 관리라는 걸 하는데요. 네.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릴지, 또 메모리가 꽉 차면 당장 안 쓰는 데이터를 잠시 디스크로 이렇게 내려보낼지, 이걸 스왑 아웃이라고 합니다. 수압 아웃이요? 네, 근데 이때 디스크 접근은 메모리보다 진짜 수천 배는 느리거든요. 그래서 이 스왑 아웃이 막 발생하면 여러분이 컴퓨터가 갑자기 확 버벅거리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디스크의 파일을 효율적으로 읽고 쓰는 디스크 관리도 당연히 OS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고요. 와, 들어보니까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자원 관리랑 작업 조율, 이걸 다 하는 총괄 지휘자가 바로 운영체제 OS라는 거네요? 그렇습니다. 네. 운영체제는 CPU, 메모리, 디스크 같은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요. 또 여러 프로그램들, 즉 프로세스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스케줄링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. 뭐랄까, 컴퓨터라는 무대 위에서 모든 배우, 프로세스들이 잘 연기하도록 지휘하는 감독 같은 역할이죠. 네, 오늘 정말 컴퓨터의 기본 구성 요소인 CPU, 메모리,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과정, 그리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시분할과 스케줄링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운영체제의 역할까지 쭉 훑어봤습니다. 매일 쓰는 기술 뒤에 이런 원리들이 숨어 있었다니 참 흥미롭네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점형 스케줄링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운영체제의 내부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하는 컴퓨터의 반응 속도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. 아, 정말요? 네. 왜 어떤 작업은 되게 빠릿빠릿하게 느껴지고 어떤 건 좀 느리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. 운영체제가 이렇게 정말 쉴 새 없이 CPU 시간이 메모리니 하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에 계속 나눠주면서 복잡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끊임없이 하고 있죠. 근데 왜 때때로 병목 현상이 생기거나 시스템이 갑자기 느려지고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는 걸까요? 이 자원 배분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일까요? 다음에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